준호가 몸살이 나서 며칠째 집에서 누워있다는 얘기를 딸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나는 집에 있는 반찬으로 죽을 만들어 준호 집으로 갔어요. 준호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인사했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응. 사위 몸이 많이 아프다 해서 와봤네. 준호 몸에서 냄새가 조금 났어요. 나는 물수건을 들고 사위 몸을 닦고 허벅지까지 닦다가 준호가 흥분하여 준호 물건이 서 있는 거였어요. 나는 당황해서 멈춰 있었고 그 물건 딸 미영이가 감당 못할 정도로 엄청 컸어요. 나도 모르게 사위의 물건을 바라보고 몸에서 이상한 희열을 느낀 거예요. 나는 참지 못해 사위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잃고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동대문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살던 시간은 이제 추억이 되었죠.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외롭게 기업에 다니느라 바빠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엄마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몇 달을 그렇게 보내면서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머리도 감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쓸쓸하게 살다 가면 얼마나 후회할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에 변화가 느껴졌고 2달째 접어들자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팔과 다리에 탄력이 생기고 무엇보다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 지금 준호 오빠랑 별거 중이에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묻자 미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물건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놀라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는 미국 출장을 간다고 했고 준호에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어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몸살로 몸이 힘들다고 했고 저는 곧바로 죽과 약을 준비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집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죽을 데우고 약봉지를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떠먹여 주자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심해지자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그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었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쪽을 닦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준호의 물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딸 미영이가 말한 대로 준호 물건이 남자 평균 물건보다 2배는 되어 보였어요. 저는 한순간에 당황했어요. 내 얼굴이 붉게 변하고 있는데 장모님 죄송해요. 민감한 부위를 만지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요. 저는 그 순간 정신 차리고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괜찮다면 내가 너 물건도 닦아줄게. 준호는 며칠 동안 씻지 않아서 물건에도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닦아준다고 했어요. 준호는 당황하면서 괜찮다고 하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건은 엄청났어요. 닦는 순간에 나도 참지 못해 준호의 물건에 내 입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계속 입 서비스를 하는데 준호가 내 몸 위로 올라타고 사정없이 피스톤질을 했어요. 딸 미영이가 감당 못할 만 했어요. 저도 안 한 지 좀 돼서 그런지 조금은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자세로 바꿔가며 서로의 몸을 비비며 1시간 정도 지나자 준호가 사정을 했어요. 믿기 어려운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밀려왔고
남편이 떠난 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설렘을 경험했습니다. 위로와 사랑.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했습니다. 낮에는 장모와 사위였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건강을 회복했고 저는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차를 끓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과 진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귀국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준호는 묵묵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미영이가 집을 정리하러 왔다가 제가 준호 집에 있는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엄마 설마.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대로야. 미영이는 자신 속이고 거짓말과 외도 사실을 들키자 집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마저 전화를 걸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비난이 심해져 우리는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헤어진 지 사흘째 저는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고 곁에 있었습니다. 장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더 이상 헤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삶과 용기. 우리는 동대문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저녁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고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답게 살자.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딸 미영이는 독립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이 되었고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진심에는 숨겨진 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고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준호는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용기 있게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